상해로 봐요. 벌에 쏘인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상해로 보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상해에게 이제 우연 급격 외래한 게 있으면 상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도 보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 요새는 뭐 알고 계시는 뭐 치아보험이 보통 막 따로들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상해에 의한 치과 치료는 보상이 다 해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하다가 뭐 딱딱한 거 씹어서 치아가 파절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보상을 해줘요. 보철 치료도. 그래서 좋은 보험이죠,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치과 치료도 보상 가능하다. 이것도 되는 것들이 이제 구계약, 신계약에도 있긴 한데 잘 없기 때문에 이거 특징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치과 치료도 보상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이제 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입원 통원 치료 받는 경우도 모두 가능하다. 이것도 보면 아직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자체가 이제 보면 아직 한방 치료가 의료보험이 잘 안 되잖아요. 비보험이 많아요. 뭐 첩약도 비보험이고 이런 게 많은데 한의원 한방병원도 보장 가능하다라는 거는 되게 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니까 요새 보험에서는 보통 다 급여 의료보험 되는 것만 다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보장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여기서도 뭐 당연하게 뭐 그런 부분은 안 되겠죠. 뭐 보신용 뭐 녹용이라든지 뭐 보신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상해로 인한 뭐 이제 뭐 첩약 정도는 보장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지급 기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계약하고 신계약하고 이제 좀 명확히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니까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계약을 보면은 의료비 총액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밑에 보면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 또 의료보험, 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요거를 보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의원의 병원 가면은 요즘 막 진료 보면 한 3천 원, 6천 원 이래 보잖아요. 근데 영수증에 보면은 본인 부담금 6천 원인데 공단부담금이라고 해서 막 만 얼마씩 뭐 2만 원씩 있을 거예요. 저희가 건강보험 다 가입자니까 저희가 부담한 금액은 6천 원인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돈을 받는 거예요. 저희는 6천 원만 주지만 병원에서는 나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뭐 2만 원 이렇게 돈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구계약 상해 의료비에서는 내가 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지도 않은 공단 부담금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6천 원 내고도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접수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든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엄청 큰 보험이죠, 이게. 그래서 없어졌죠. 이제 안 나오고 있고, 아직 많진 않아요, 이게. 요즘에는 뭐 만기가 되고 하면 이제 또 새로 안 나오니까. 근데 일단 구계약 상해 의료비는 이제 본인 부담금 외에도 공단 부담금도 보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계약 상해 의료비에는 보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차이점이고 의료보험 처리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만 지급을 하고 또 의료보험 미적용된 경우에는 발생한 총 치료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이게 의료보험 미적용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막 폭행 사고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사고 나하고 병원 가서 뭐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은 의료보험 적용 안 해주거든요. 뭐 치료비는 뭐 자보로 뭐 청구해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외국 갔다가 바로 오면 아마 또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미적용된 경우에는 발생한 총 치료비용의 50%를 지급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자동차 사고로 뭐 자동차 보험에 이제 뭐 치료 비용 같은 거 뭐 받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불보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면 저희가 막 예를 들어 피해자예요. 대인 처리를 받으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병원비를 안 내잖아요. 그 병원비는 나중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으로 돈을 지불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지불 보증을 받고 저희는 치료를 받는데 저희는 돈을 납부를 안 하고 치료를 다 받아요. 근데 이 상해 의료비라는 보험은 부계약에서는 내가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다 주는 거예요, 전에. 네. 다 주고 또 신계약은 의료보험 미적용된 경우 발생한 50% 준다는 이 문구 때문에 결국 또 5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보험이죠, 상해의료비가. 예.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합의금대로 받고 이것도 받고. 그래서 상해의료비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발생한 비용, 뭐 아니면 또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산재에서도 치료비 같은 거 다 이제 뭐 산재보험에서 다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상해의료비 이 특약은. 그래서 이 특약은 이런 또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보장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단 부담급도 이제 보장 가능한 것들은 구계약이다. 그리고 발생한 본인 부담과 지급하는 건 신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 차액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 말대로 이제 병실 비용이 이제 비보험으로 발생하는 그 차액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한 2인실 정도는 의료보험이 다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마다 달라요. 어떤 병원은 뭐 3인실까지 의료보험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2인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1인실 아니면 뭐 큰 병원과 뭐 VIP 병실 이런 비용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고 엄청 비싸요. 하루에 막 30만 원, 막 비싸게 100만 원 뭐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비용을 보장을 해준다는 이제 그걸 보고 병실 차액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구계약 상해 의료비는 상급 병실 이용한 경우 전액이다 또 보장 가능한 거야. 이건 또 네. 뭐 100만 원을 써도 100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대신에 가입 금액 한도 내에 보장 가능하고. 근데 보통 구계약 상해 의료비는 한도가 크지 않아요. 뭐 커봤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보통 커봤자 100만 원, 300만 원. 네.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 어쨌든 상급 병실 이용한 경우 모두 보상 가능하다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신계약에서는 보상 불가라고 돼 있어요. 보상 불가. 아예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상이 안 되는 보험이 잘 없어요. 이제 저희가 의료비 나중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신계약 상해의료비는 보상이 안 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요것도 한 두 개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입원 의료비 또 다음에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거랑 이거랑 거의 둘밖에 없어요. 다 보장 가능한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신계약 상해의료비 말하면은 병실 차액 비용은 보상 불가하고, 근데 단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병실이 의료보험 적용받는 예를 들어 2인실 병실이 없는 거예요. 꽉 차서.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7일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실 차액은 그러니까 구계약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비교하면 좋은 건 구계약이고 신계약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차이점이 명확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약 조제 비용 나오는데 이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 비용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또 구계약 상여 의료비니까 지급을 한다. 이것도 본인 부담금도 지급하고 또 이제 공단 부담금, 의료보험 조합분 이것도 다 보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는 위에 지급 기준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 지급 기준, 여기 위에 두 번째 있는 항목에. 그냥 요거는 동일하고, 이제 신계약 상해료비는 이제 의료보험을 처리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지급을 하고, 이제 미적용한 경우에는 약제 비용의 50%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밑에 보면 중복 보상이라고 있어요. 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실비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을 어느 보험사든 저희가 골라서 10개든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 가입을 하는데 근데 이 구계약 상해 의료비는 10개가 있든 뭐 몇 개가 있든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막 중복해서 또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그 중복은 그거랑은 이제 조금 다르니까 생각은 뭐냐면 이제 구계약 상해 의료비에서도 장기 상해에 해당되는 보험이 있고 또 종합보험이 있고 연금보험이 있고 또 일반 보험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거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리스트 같은 걸 줄 거예요. 그거 요거에 뭐 예를 들면 장기 상해에 해당되는 보험, 뭐 이제 종합에 해당되는 보험, 연금에 해당되는 보험 요걸 제가 리스트를 주면은 그거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요거는 구계약만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계약은 상관할 필요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구계약 상해 의료비에서 장기 상해에도 보험이 하나가 있고
또 종합보험에도 한계가 있고 연금보험에도 보험이 제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구계약 상여료비가. 근데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아까처럼 본인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 10,000원에 공단 부담금 20,000원, 3만, 그럼 총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전 10,000원을 납부했지만 보험이 세 개니까 3만 원, 3만 원, 3만 원씩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예, 뭐 너무 좋은 보험이죠, 이거는. 예, 좋은 보험이고 막 그래서 뭐 일 안 하고 이거 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많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병원 다니고 뭐돈 버는 근데 뭐 진짜 다쳤겠죠. 네, 상위그룹이니까 다쳤겠죠라고 생각하면서 주는데도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의심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중복 보상 가능하다. 장기상해, 장기종합, 이제 연금보험, 일반보험, 상품별 중복 보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신계약 상위의료비는 그냥 중복 보상이 그냥 절대 불가하다. 그냥 안 된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요. 막 굳이 분류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장기상해, 종합보험, 연금보험 상품명에도 나와 있거든요. 연금보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연금보험에서도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있었어요. 연금보험 안에서도 보통 돈을 내고 나중에 보장형이지만 또 다쳤을 때 뭐 지급을 해주는 그런 특약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통 이제 말하는 거고 저희는 뭐 그런 연금보험은 저희가 뭐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하니까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신계약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신계약부터는 분류를 어차피 중복 보상이 안 되니까 이 분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약 상해료비는 분류를 한 이유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장기 상해 보험 예를 들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 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까처럼 뭐 3만 원 나왔으면 15,000원, 15,000원씩 나눠서 받을 수 있고. 근데 장기상해, 장기종합, 뭐 연금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분류해가지고 제가 뭐 리스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고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상 불가한 비용이 있는데 어 진료와 무관한 재비용, TV 시청료 이거는 이 자료가 너무 오래전 거라서 뭐 TV 시청료 요즘 아예 뭐 병원비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옛날 거라서 옛날에 받았나 봐요. TV 시청료를 병원 TV 시청료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TV 보는 것도 돈을 내고 받는지 뭐 있네요. 예. 요건 그래서 요거는 몰라도 되고 전화료도 마찬가지고 전화료를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진료와 무관한 재비용이 예를 들면 이제 재증명료 뭐 예를 들면 재증명료와 뭐 저희가 보통 보험을 조살락 하면 뭐 진단서를 뭐 떼와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단비 적다 뭐 진단서 떼와야 되듯이 이런 경우는 10,000원이 들더라도 고객이 떼서 저희한테 제출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그래도 저희가 보장 안 한다. 또 예를 들면은 뭐 CD를 뭐 발급받아 예를 들면 MRI 찍었는데 딴 병원에 뭐 CD를 발급받는다. 이런 것도 진료랑은 무관한 거고 이 사람이 이 병원에 그 협진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 진료랑은 무관한 비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서 그래서 CD 비용이라든지 재증명료 이런 비용들은 보장이 안 된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 재증명료랑 CD 이런 비용은 그냥 정계약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딱 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구입한 영양제 투여 비용.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마늘 주사, 막 감초 주사. 좋아요. 막 그거 맞으면 막 개운하대요. 막 이제 간 피로 회복에 좋은지 맞으면 개운해지고 막 그런 주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피곤하면 가서 막 맞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 그리고 이건 뭐 치료를 해서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영양제 투여도 있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알죠? 뭐 오메가3 건강 보조식품을 본인이 그 말대로 보조식품이에요.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예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영양제 투여를 받았거나 그런 비용은 보장이 불가하다. 근데 뭐 단 뭐 치료를 받아 뭐 치료 목적이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영양제는 의약품은 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건강 보조식품들은 그 말대로 보조하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비용. 그 말은 딱 그거예요, 그냥.
아, 뭐 건강검진 받는 거죠. 의사가 딱 진료받았는데 이게 좀 뭐 좀 이상하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것 같다. 검진해보자. 이거는 당연히 보장되겠지만 그러면 보통 의료보험도 될 거고. 근데 이런 의사 임상 소견 관련 없이 내가 뭐 예를 들어 어깨가 너무 아픈데 그냥 MRI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건 검진이잖아요. 의사 소견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검진으로 해서 보장이 안 된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내시경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 뭐 주기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안 된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나왔던 이제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 비용, 뭐 공진단, 뭐 녹용, 뭐 이런 거 다 보장 안 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 아까처럼 이제 뭐 치료제로도 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뭐 치료제도 사용하는 게 있어요. 접약들이. 그 대신에 뭐 몸에 좋은 보신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꼭 치료에 필요해서 뭐 투약을 했다라고 소견서가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좀 뭐 빠른가요? 괜찮죠? 네. 음, 그리고 다음 장 36쪽 볼게요. 이제 의료비 인정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한방 의료비 이제 한방 의료비에서 이제 아까 보면 상해 사고로 인하여 한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한방 의료 사업 허가를 취득한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돼요. 뭐 클리닉, 뭐 상담센터 이런 것들은 의료기관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아예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꼭 이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의사 아닌 사람들한테 뭐 그런 데 가서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치료 목적인 침, 뜸 등은 인정하고 한약 비용은 한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인정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들도 보면 아까처럼 그 상해 의료비 기준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하고 뜸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소견서 있으면 한약도 준다는데 당연히 다 되겠죠. 약침 이제 뭐 뜸 이런 거 다 인정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보약제, 뭐 고가품, 웅담, 녹용 등 약제는 인정 안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보험 이제 뭐 전계약 다 해서 어쨌든 뭐 보약제는 고가품, 웅담, 뭐 아까 뭐 녹용, 공진단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계약 무관하게 다 안 된다. 처방받아도 안 되죠. 이거는 치료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말대로 몸에 좋은 보신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의료 기술이 뭐 의료 쪽으로 예를 들면 식약처 있잖아요. 식약처에 보면 모든 약품들을 효능 효과를 다 기재를 해놨어요. 그럼 치료 효과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검사해가지고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 가능했지만 이런 보약제들은 치료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딱 측정이 안 되고 평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의사가 처방을 해줘도 다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서는 그냥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전계약 모든 계약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치과 의료비 보면은 이제 상해 사고로 인한 치과 비용도 보상 가능하다. 요거는 진단서 또는 차트 필수. 왜냐하면 진단서랑 차트를 왜 필수냐 하면은 상해 사고인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보통 보면 막 솔직히 치과는 얼마나 많겠어요. 솔직히 다쳐서 치과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 잘 없고 대부분이 질병이에요, 보통. 근데 이거를 상해를 본인이 저희 쪽에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상해 의료비를 접수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다치셨어요? 보통 이거를 말을 할 거예요. 상해로 왔으면.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초진 차트를 진구를 받고 또 진단서상에 이 사람이 상해 진단 코드인지 질병 진단 코드인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서랑 차트는 꼭 필수로 진구를 근데 뭐 진단서까지는 뭐 안 받아도 되고 뭐 솔직히 차트만 있어도 진단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한테 함부로 달라고 하면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서
병원마다 어떤 데는 막 5만 원이고 막 3만 원이고 이런 데도 있어서 저희가 보장을 못 하잖아요. 이 비용은. 그래서 진단서는 필수는 아니고 차트? 아니면 뭐 진료 확인서도 괜찮아요. 진료 확인서에도 몇천 원 주면 발행받을 수 있는데 의사가 기재해 줄 수 있으니까 진단서. 그래서 뭐 이런 것 어쨌든 차트는 꼭 필요하다. 상해 사고인 게 확인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로 진구를 받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보면 치과에는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쳐서 왔음에도 보통 질병 치료도 같이 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뭐 파절 됐는데 여기 치료를 같이 하는데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다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진단서 이런 거 예를 들어 진료 확인서 받아보면 뭐 몇 번 치아에 파절이 있고 몇 번 치아는 뭐 치주 질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 이것도 받으면 좋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서류 나중에 진구할 때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 불가다. 당연하겠죠. 이제 상해 의료비니까 뭐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 불가하다. 뭐 스케일링, 사랑니발치, 지주질환 이런 거 다 보장 불가하고 이제 유사의료비에서 아까 말한 건데 이제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의 치료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고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비용을 아예 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아까 있네요. 뭐 적고론, 침수론, 피부관리실, 운동치료센터 이런 데 보면 의사가 없을 거예요. 의사가 없고 있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약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딱 적혀 있어요. 뭐 이제 무슨 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장이 안 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해의료비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을 거예요. 막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많이 접하진 않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또 명확하게 좀 특이해요. 이게 없고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상품 자체가 워낙 또 좋은 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추가 요즘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38조까지인데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영상이 찍히고 있어서 예. 일단 할게요. 또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일단 아,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했네요. 예. 일단 37쪽 보겠습니다. 어, 이제 37쪽은 이제 담보 이름 자체가 틀려요. 2번 의료비, 통원 의료비. 이렇게 특이하게 이름이 다른 거죠. 아까는 그 특이하게 이름이 상해 의료비였잖아요. 이거는 2번 의료비, 통원 의료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고, 요거는 구계약에도 있고 신계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약 이름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보장도 다르고 하듯이 요거는 특약 이름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품도 이제 09년 여기 적혀 있지만 09년 10월 이전까지만 나왔어요. 그 이후로 없어졌고 요즘 이제 없고 그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음, 이제 보면은 5080 상위 입원 의료비 예, 요건 없어졌어요. 이제 아예 뭐 아예 다 만기돼 가지고 없고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여기 많아요. 여기 누구나라고 돼 있는 게 상품 이름이에요. 보험 이름. 누구나 만족, 뭐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 뭐, 누구나 만족 보험, 80평생 보험, 가와 만사성 보험, 뭐 이렇게 보험 이름인데, 누구나 만족하고 80평생은 아직도 있고, 근데 80평생 보험은 아직 주로 아마 하는 게 대부분 80평생일 거예요. 이게 워낙 뭐 80살까지 보장한다 해가지고 보험기관 엄청 많이 해놔가지고 아직도 있으니까 요거는 보험 이름이고 요런 이름이 있고 옆에 삼성의료보장, 삼성의료보험, 2번 의료비
이제 위에 것들은 이제 상품명이고 이제 밑에 가로호 보면은 이제 80% 이렇게 있고 옆에 보면 100%, 100%, 100%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보통 보장 비율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밑에 있으니까 밑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일단 보상하는 손해는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하여서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하다. 5080 보험은 상해뿐. 예, 요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이제 저도 못 봤어요, 이거. 예, 못 봤기 때문에 못 봤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제 상해의료비에 구계약 상해의료비 빼고는 다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줄 수가 있어요. 구계약 상해의료비 빼고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중요한 거는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를 해서 본인이 이제 부담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다. 여기도 이제 입원 의료비니까 입원해서 본인 부담 비용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하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이거는 당연하고 이제 밑에 보면 80% 이제 보상 비율 건보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5080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누구나 8평 이렇게만 보통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 보험은 80%짜리 보험이에요. 병원비에 대해서 우리가 80%를 보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병차 별도라고 돼 있는데 병차 별도가 아니고 병차가 보상 불가하다 적어주세요. 예. 그래서 80%짜리 보험에서 입원 의료비 보험에서는 병차가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병실 차액 아까 그 상급 병실 사용하면 1인실 사용하고 뭐 아까 뭐 VIP 병실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을 하면은 이제 병실 차입병 이거 뭐 하도 줄여놔가지고 근데 저희끼리는 이제 말할 때 길잖아요. 저희끼리 말할 때 뭐 병차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병차 병실 차액 제외 뭐 보장 불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 옆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입원 의료비 여기 100%짜리에서는 입원 의료비 맨 우측에 있죠. 이제 요거만 할 거예요. 요거만 할 거고 요거는 이제 병차 별도가 맞죠. 병차는 별도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80%짜리는 아예 보장이 불가하다 돼 있지만 요거는 병차가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라고 적어 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병차를 제외한 치료 비용은 100%로 보장을 하는데 병차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입원 의료비가 이제 입원 의료비만 아마 할 거예요 나가면은. 그래서 입원 의료비는 병차 별도가 이게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보험은 이제 2인실 기준에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2인실 기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1인실 사용했어요. 입원 의료비 우측에 100%짜리 가입을 했는데 1인실 사용 1인실이 10만 원이고 2인실이 6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에 50% 5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2인실 금액인 6만 원에 50% 3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인실 기준에 50%를 지급을 한다. 그리고 병차는 그래서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100% 보장을 한다. 생각하면 되죠. 좋아요. 또 100%짜리 이제 보험이 없거든요.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100%, 80%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이제 밑에 미적용된 경우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뭐 미적용되는 경우가 워낙 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뭐 막 건보료 막 미납하는 사람들 의료보험 안 시켜주거든요. 너무 미납하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병원 가면 뭐 병원 아까처럼 본인 부담하고 공단 부담까지 지가 다 내야죠. 예. 다 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그런 데 있잖아요. 상급 종합병원, 대학교 병원 이런데 바로 가면 또 의료보험 적용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 종합병원은 그 말대로 좀 전문적인 그 예를 들어서 좀 고위험군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 병원급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거기가 제일 잘하니까 막 바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병원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의료보험 적용 안 시켜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의원에서 무슨 뭐 뭐지 의뢰서 받고 가면 이제 의료보험 또 적용시켜주고 아니면 진짜 응급 상황에 왔으면 또 의료보험 시켜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진단이랑 상황에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해 주는데 어쨌든 바로 갔을 때 미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80%짜리 보험에서는
30%로 보장을 한다. 당연히 병차는 또 보장 불가합니다. 5080은 이거 안 보기로 했으니까 제외하고 병차는 불가하고 요거는 의료보험 적용 못 받았을 때 뭐 100만 원 내면 30%, 네, 30%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입원 의료비 100%짜리 보면은 요거는 40%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80%짜리는 30%, 뭐 80%, 의료보험 되면 80%, 의료보험 안 되면 30%. 또 입원 의료비는 100%, 40%. 요거는 뒤에도 나중에 보면은 다 보통 40%로 적용되거든요. 뒤에 보험도. 그래서 40%는 되게 많고 30%는 80%짜리에만 30%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병차는 저희가 원래 별도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원래 저희가 50%였잖아요. 뭐 2인실 기준.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의료보험 적용 안 된 경우에는 병차 포함해서 그냥 40%를 지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40%다 생각을 하면 되고 밑에도 이제 병차, 병실 차액 이거는 80%짜리에서는 보상이 불가하고 입원 의료비 100%짜리에서는 아까처럼 2인실 기준 50% 보장을 한다. 그리고 밑에 보상기간 보면은 80평생 보험은 보장기간이 180일이에요. 내가 입원한 날로부터 딱 180일까지 보장을 하고 그 밑에 요거는 따로따로 보면 밑에 세발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좀 다르게 말하면 세발병일 수도 있지 뭐 면책기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180일을 보상기간으로 규정을 해놓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새롭게 재발병했다고 기준을 잡고 다시 보장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재발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보장기간 180일 하고 재발병이 올 때까지 그 기간까지를 보통 면책기간, 보장이 불가한 기간, 면책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보상받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 시 이제 보장 가능하다. 있는데 이제 18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180일 보상 기간 지나면은 그 이후에 180일 기간 동안 또 제가 똑같은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곤란합니다. 고객은 몰랐다고 돈 달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곤란하죠.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하겠지만 면책 기간은 미리 설명해 주면 좋아요. 아니 뭐 보통 저희는 요즘엔 바쁘니까 막 문자로 보상 기간 뭐 면책 기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래서 면책 기간 180일이 지나면 재발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 의료비 100%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근데 보장 기간이 365일인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장 가능한 거죠. 1년 동안 보장 가능한데 180일 면책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고 80%짜리 동일한 180일. 그 차이 보면 80평생은 뭐 6개월 보장하고 6개월 면책 기간하고 그리고 입원 의료 100%는 1년 보장하고 6개월 면책 기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면책 기간 세발병 요거는 이제 뭐 나오면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면책 기간 있다 하면은 보통 뭐 180일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나중에 가면 뭐 90일짜리도 있고 하는데 일단 여기 이 입원 의료비 보험에서는 180일 면책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재발병으로 보고 다시 보장할 수 있다. 근데 가로에서 질병만 된다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상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입원하고 딱 1년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180 지급하고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질병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 180일 지나면 또 보장을 하고 또 보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딱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질병만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네, 마지막 보상받고 180일 전에는 보상을 못 받는 그렇죠. 그렇죠. 보장 기간이 지나고 180일 기간 동안은 병원에 가서 청구 기준이 아니에요. 병원 진료받은 진료일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몰랐는데 면책 기간 지나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면책 기간 내에 진료받은 날짜가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렇게 심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보장 기간이라는 게
고객이 청구한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료를 받은 그 영수증에 찍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간혹 어떤 고객들은 이 면책 기간 180일 지나서 내가 청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다 모아서 막 그때만 접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말하면은 아니다. 고객님 진료받은 그 날짜 영수증 날짜 기준으로 보상 기간하고 면책 기간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여기 마지막 날부터 이게 진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면 병원에 솔직히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보장 기간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보장 기간이다. 365일로 보니까 돼 있다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병원에 그렇다고 해서 31일 딱 맞춰서 저희가 보통 가진 않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12월 1일 날 갔어요. 12월 1일 날 갔는데 근데 저희는 면책 기간 적용을 12월 1일 날 갔기 때문에 31일이 보장 기간이라고 해서 이날로부터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보장 기간 내 마지막으로 진료받은 12월 1일 기준으로 면책 기간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장 기간은 12월 31일인데 고객이 마지막 진료를 받은 날이 12월 1일인 거예요. 그럼 그날로부터 면책 기간 180일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근데 10월에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10월부터 6개월 적용하면 뭐 좀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잖아요. 약관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 좀 유리하도록 좀 해석하는 그런 이제 보통 그런 뭐 그런 법도 있더라고요. 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내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문자 전송한다 했잖아요. 보장기간, 면책기간. 근데 고객이 언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란다. 고객이 진료를 언제 마지막으로 볼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면책기간을 함부로 저희가 보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월에 마지막으로 갈지 11월에 마지막에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장기간 말해주고 옆에 적어놓죠. 보장기간 내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은 면책기간이 적용되어서 그 기간 내 진료를 보시면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문자를 보내죠.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료받은 날이요? 진료받은 날이죠. 예, 아까처럼 보상받는 거는 고객이 청구하면 그때 이제 보상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한 날은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진료받은 날. 예. 예, 다녀오셔도 돼요. 예. 아니면 쉴까요, 저희? 예. 네. 예. 10분 쉬고 하겠습니다.